반갑습니다. 박상미입니다. 오늘은요,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는 방법 없을까? 저는 그 생각 늘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오늘도 편안하신가요? 부모 자녀 관계 오늘도 대화 잘 되고 있나요? 부모가 자녀 관계가 좋은 집도 있지만 또 부모 자녀 관계가 타인보다 못한 집들도 많습니다. 저도요,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여름과 겨울이 바쁩니다. 왜 바쁜지 아세요? 예, 사이 안 좋은 부모 자녀들이 상담을 유독 많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 아이가 아무리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내 말을 거부하고 그런 것 같아도 아이들을 제가 만나보면 뭐 어린이부터 청년들까지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은 전 본 적이 없어요.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데 말이 안 통해서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제가 만나보면요,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내가 네 부모 맞냐?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속상해하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를 저는 또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해요. 왜 유독 가족 사이에는 말이 잘 안 통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아닌데 우리 가족은 진짜 말 잘 통하는데. 우리 가족은 진짜 사이 좋은데. 와, 나는 우리 아이랑 정말 서로 사랑한다는 걸 충분히 느끼고 있어. 우리는 정말 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고 다 통해."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진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얼마 안 되는 집 중에 한 집이에요. 그런데요, 보통은 평범한 집들은 다 내 자녀와 부모 사이에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할까요? 자, 여러분 실제로요, 저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하고 또 협의 이혼 신청하고 진짜 이제 서류 접수한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해서 네,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너네 한번 다시 생각해 봐라." 네. 그 기간 동안 상담을 받으러 많이 와요. 또 이혼 소송을 해도 소송인 경우에도 또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된 경우에도 뭐 그날 바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학생 자녀, 청년 자녀들의 부탁으로 부모님들이 이제 상담 받으러 오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만나 보면 부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실은 서로 사랑해요. 미운 정도 정입니다. 미운 정은 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운 정은요, 정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잘 통하지 않아서 현재는 미운 상태야 이 말이에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쵸? 네. 그래서요, 저는 가족 사이에 오해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사이에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의외로 가족들 사이에는 오해가 많습니다. 네. 뭐냐면 사랑하니까 부모님들은 뭘 많이 하냐면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네. 왜 잔소리 많이 할까요? 잘 키우려고. 잘 키우고 싶어서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 한마디 더 해 주면 내 자녀가 잘 크지 않을까? 내 아이가 참 괜찮은데 요것만 좀 극복하면 더 괜찮은 아이 되지 않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해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말 도움되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자, 우리 뇌는요,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올라갈 때가 있고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자,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올라갈 때는 어떨 때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올라갈까요? 네, 맞아요. 잔소리는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올라가게 할 수 없는 말. 0%. 네. 자, 우리 뇌 속에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올라갈 때는 누군가 친절하게 부탁할 때 행동하고 싶어요. 또 하나,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 행동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요, 내 아이가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생활을 잘 못하고 내가 게으르게 생활하고 내가 불성실하더라도 부모님이 잔소리 폭탄을 퍼부으면 어때요? 아이들은 당연히 행동하기 싫어요. 왜요? 미안한 마음이 안 들어요. 나는 잔소리 폭격의 피해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나는 잔소리 안 한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그 잔소리. 그 잔소리는요. 생각을 말하고 행동을 지시하는 말들이 잔소리인 겁니다. 공부 좀 하지 그래. 이건 뭘까요? 이것도 잔소리예요. 네가 공부를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라는 말인 거예요. 이것도 명령이고 지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마음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면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올라간다 그랬죠. 예, 그러면 부모님들이 평소에 어떤 단어를 많이 쓰면 좋냐면요. 서술어 기억하세요? 엄마는 이래서 속상해. 엄마는 이래서 마음이 아파. 엄마는 이래서 걱정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어를 아빠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엄마는 있잖아.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나는 네가 즐겁게 살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 너무 그 즐거움을 누리느라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할까 봐 좀 걱정돼. 이거 어때요? 네. 아이가 들으면요. 우리 엄마 말도 잘한다. 아유, 알았어, 알았어, 엄마. 내가 문제집 한 장 더 풀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자, 따라하세요. 자녀와 대화할 때. 배우자랑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내 생각을 그냥 내뱉지 말고 서술로 해서 이 세 가지를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건 진짜 말하기 기술입니다. 나는 이래서 네가 걱정돼. 나는 이래서 속상해. 나는 이래서 마음이 아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제일 도움돼요. 왜냐하면 상대가 들었을 때 좀 미안해져요. 그리고 상대가 들었을 때 그 감정을 해소해주고 싶어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대화를 잘 하려면 지시하는 말을 좀 멈추어야 합니다. 잔소리. 네. 부모님들은 그 잔소리가 진짜 사랑의 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청소년 자녀 있으신 분들 오늘 정말 귀담아 들어주세요. 오늘 특히나 중학생 부모님들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 특히 딸을 키울 때, 중학생 딸을 키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마들은요, 우리가 자랄 때와 아이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랄 때보다 지금 아이들의 마음고생이 최소 3배 많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저는 76년생인데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 반에 애들이 50명에서 60명 사이였어요. 그쵸? 예. 그래서 내가 좀 못해도, 내가 좀 떠들어도, 내가 좀 말 안 들어도, 내가 좀 딴짓해도 별로 티가 안 났어요. 교실에서.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데 요즘은 교실에 애들이 너무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소외돼도 내가 조금만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아도 너무 티가 나요. 너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타인을 더 많이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요, 네, 뭐 중간만 해도 뭐 반에 한 60명 될 때 중간만 해도 한 30등. 예. 그래도요, 내 밑에 30명이나 있어. 이게 굉장히 위안이 되고 별로 기 안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아이들이 한 반에 어때요? 예, 진짜 많아야 30명, 뭐 보통 20명 이런 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간 해도 어때요? 뒤에 애들이 얼마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아주 큽니다. 그리고 교실에 친구들 자체가 반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더 경쟁이 치열해요.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신학기에 친구 사귀는 데 실패하면 혼자 다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요즘 아이들이 옛날 우리들 때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요, 이제 부모님들이 내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거 멈추고 여러분이 두 가지를 또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내 자녀와 잘 지내는 법, 폭풍 영업 비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알아. 뭐냐? 첫 번째, 내 아이를 위로하는 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또 알고 계신가요? 네. 자, 내 아이는 내가 중학생 때보다, 내가 청소년기 때보다 훨씬 힘들다라는 걸 기억하고 내 아이를 많이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힘든지 알아야 위로를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자주 물어봐야 돼요. 요즘 힘든 거 없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내가 혹시 도와줄 거 있으면 꼭 말해. 야, 너 요즘 정말 힘들어 보여. 내가 알면 도와줄 텐데. 엄마가 고민 상담 해줄게. 아빠가 고민 상담 해줄게.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폭풍 잔소리만 하던 엄마 아빠가 고민 상담 해줄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요. 됐거든. 됐어요. 됐어요. 또 잔소리 하시려고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90%는 참자. 90%는 참고 진짜 이 말은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 말은 안 하면 진짜 문제 생겨. 이런 말만 10%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평소에 아이에게 상담자 같은 역할을,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야 요즘 힘든 거 없어? 라고 했을 때 엄마 왜 이래요? 가 아니라 사실 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요. 또는 반 아이 중에 저랑 자꾸 부딪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또 요즘 애들은요, 이성 친구 되게 많아요. 그 이성 친구와의 문제도 부모님께 다 털어놓고 상담한다는 아이들은 극소수입니다. 왜냐면 무조건 성적 떨어질까봐 또 문제 생길까봐 부모님이 미리 잔소리, 폭풍 잔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철저히 비밀로 한다는 거죠. 네, 저에게 아이들이 방학 때 상담을 와도 우리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90%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내가 상담 공부를 했건 안 했건 이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요.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상담사는 누구다? 나 자신이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내 아이를 상담하려면 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뭘 너무 몰라서요. 이런 분 계시다면 오늘 잘 오셨어요. 박상미 라디오 매일 보시면 됩니다. 박상미 라디오 매일 보시면 심리 상담가 그 이상의 공감과 소통 능력을 갖게 되십니다.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뭐 하자고요? 두 개 잘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 위로 잘하자 이랬어요. 요즘 뭐 힘든 거 없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꼭 말해. 요즘 힘들어 보여. 도와주고 싶어. 한번 말해봐. 속 시원히 말하고 나면 속이라도 시원해지잖아. 내가 잘 들어줄게. 네.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님은요, 빅마우스, 입이 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큰 사람? 네, 귀가 큰 사람. 엄마가 잘 들어줄게. 엄마가 답 줄게, 아빠가 답 줄게, 삑, 절대 아니에요. 엄마가 잘 들어줄게, 아빠가 잘 들어줄게, 그리고 무조건 네 편 해줄게. 무조건 너 위로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내 자녀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한 뒤에도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러면 최고의 부모님 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되기가 더 어려워.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인드를 갖자? 나는 내 아이의 상담자야. 평생 무료 상담자야. 이 아이는 나의 내담자야. 내가 상담해서 잘 도와줘야 될 잘하고 있는 새싹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걸 잘해줘야 돼요. 뭐냐면 무조건 응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요,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판사 같은 부모, 검사 같은 부모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조건 판결 내리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한테 혼났지. 네가 잘못했겠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친구들이 너한테 그렇게 대했겠지. 이렇게요. 야,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런 대접받는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어때요? 내 아이의
어때요? 예, 내 아이의 자라는 새싹 화분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겁니다. 엄마가 물 줄게, 아빠가 물 줄게 이러고요. 뜨거운 물 붓는 거예요. 새싹이 자라는 화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잘 자라요, 죽어요? 당연히 타 죽어요. 뿌리가 타서 죽습니다. 그래서요, 판사 같은 부모 되지 말고요. 검사 같은 부모 되지 않아야 됩니다. 검사 같은 부모님은요, 계속 취조해요. 그리고 네가 죄가 있다고 밝혀내요. 그리고 네가 죄가 있는데 왜 변명하고 거짓말하냐고 막 취조해요. 그런 부모 정말 안 돼요.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부모입니다. 자, 부모님은요, 변호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 나는 오늘부터 우리 아이의 어떤 사람 된다고요? 무조건 변호사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벌하지 않고 무조건 내 편 대 주실 거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못해도 내 편 대 주실 거야. 그리고 나중에 온화하게 타일러 주실 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에게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SOS 도와주세요가 친구가 아니라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요,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우리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나요. 그 SOS를 친구들에게 그리고 선배들에게 지네끼리 해결하려다 보니까 문제는 더 커지고 나중에 손 쓸 수 없이 됐을 때 부모가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 두 가지. 무조건 내 자녀를 뭐 하는 부모? 위로하는 부모. 내 자녀를 잘 위로하고 상담하는 부모.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응원하는 부모. 자, 여러분, 저는 제 책 제목 중에도 있었는데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어떤 경우에도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자녀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